자, 이번 시간에는 DB 고급 주제로 파티셔닝과 샤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파티셔닝이라고 하면 보통 DB를 이제 쪼개겠다는 거죠.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쪼개겠다는 건데,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이제 배경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보통 이제 DB 수업을 이제 초반부에 들으시면, 보통 이제 고급 주제로 다루든지 아니면 별도의 과목으로 다루는데, 이 VLDB에 대해서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VLDB라고 하면 Very Large DBMS라는 뜻인데,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에 DB가 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내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 대응을, 물론 이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DB가 다 들어가도록 만들면 되죠. 문제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큰 시스템, 현존하는 가장 커다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넣는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자, 그만큼 방대할 경우에 어떻게 하나? 일단은 이제 나눠서 저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테이블들을 테이블을 그룹핑을 해서 일부는 1번 서버에 넣고 일부는 2번 서버에 넣고 이런 형태로 나눠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테이블 하나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한 테이블을 또 역시 여러 개로 쪼개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방식, 딕셔너리 어택이죠. A부터 M까지는 1번 시스템에 넣고 N부터 R까지는 2번, S부터 Z까지는 3번, 이런 형태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다루는 내용이 이제 파티셔닝과 샤딩이라고 불리는 파트입니다. 두 개를 구별을 해보면 보통 이제 파티셔닝이라고 하면 DBMS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DBMS가 이런 레벨을, 파티션을 여러 개 쪼개서 나누는 경우를 보통 파티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파티셔닝을 주로 다룰 거고, 샤딩이라고 하면 DBMS 외부에서 분할을 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외부 응용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DB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파티셔닝은 사용자가 이제 알 필요가 없는 거죠. DB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샤딩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시스템 사용자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응용 레벨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프레임워크라 불리는 소프트웨어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이제 다뤄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샤딩은 DB 외부에서 쪼개지니 응용이나 프레임워크에서 이걸 이제 지원을 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티셔닝에 대한 기본적인 제약 조건을 좀 알아보면, 테이블이 커져서 또는 DB가 커져서 저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 연산이 쉽지 않아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전체 내용을 다 테이블이 하나가 시스템 세 군데 나눠져 있는데 이 내용을 전체를 조인을 한다든지 이런 연산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이걸 합치는 작업을 조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테이블 시스템 3개 저장돼서 이것들을 합치려면 당연히 또 다른 시스템 3개가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조인 연산이 쉽지 않아진다는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조인이 왜 하는 거냐? DB에서 정규화를 해서 데이터를 최대한 나눠 놓고 필요하면 합쳐서 조인을 해서 이제 찾아라 하는 게 이제 관계형 DBMS 시스템의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인데, 조인이 쉽지 않아지니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VLDB에서는 이제 역정규화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denormalize라는 용어를 써서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조인할 때 필요한 정보들, 조인을 해서 알아내는 정보들을 미리 여러 군데 저장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돼서 조인에 대한 필요성을 좀 줄이자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못 들으시면 정규화라는 게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규화를 따라가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역정규화를 통해서 조금 데이터 중복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역정규화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역시 이제 외래키라는 것도 이제 많은 문제가 이제 파티셔닝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전 예제에서 보셨듯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죠. 외래키가 삭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테이블, 예를 들어 뭐 컨트리 테이블에 국가 코드가 있는데 그 국가 코드가 시티 테이블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시티 테이블에 국가 코드를 삭제를 컨트리 테이블에서 하려고 한다.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커지면 참조 무결성을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해당되는 레코드를 일단 먼저 셀렉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셀렉트를 해보고 없다고 판단이 되면 널이 나와야 결과값이, 그래야 레코드를 인서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테이블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셀렉트 할 때도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VLDB에서는 이 외래키 자체를 없애지는 않고 외래키 제약 조건을 이제 없애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래키 제약 조건을 없애서 시스템 부담을 이제 줄여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파티셔닝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아서 시스템에서 DB 시스템에서 파티션 쪼개진 걸 인식해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니 문제가 안 되지만, 샤딩의 경우에는 DB 단 외부에서 쪼갠 거기 때문에 DB는 이걸 알 방법이 없죠. 어느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를 애플리케이션이 알아야 된다는 거니, 항상 이제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할 때 또는 검색할 때 저장 위치를 인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딩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런 파티셔닝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파티셔닝을 써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장점들이 또 있는지 한번 보면요. 이전에 큰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셀렉트 할 때보다 부분 여러 개의 조각으로 파티션으로 쪼개졌다는 거니 그 해당 파티션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검색 오버헤드가 줍니다. 그래서 인식을 할 경우에 A부터 M까지만 있구나. 그럼 전체 내용을 다 찾을 필요 없이 A부터 M 안에서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B가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DB가 없어질 수도 깨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DB가 이제 하나가 깨졌다고 전체 내용이 다 사라지지 않는 거죠. 부분만, 파티션만, 해당 파티션이나 특정한 샤드만 쪼개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깨져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완전히 손실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이걸 이제 보통 시스템에서는 이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이라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깨지더라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기술을 보통 가용성 기술, 고가용성 시스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라고 그러죠. HA. 이 HA 하기에는 이 조건이 파티션이 괜찮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백업하려면 부담이 있었지만 파티션별로 백업하든지 복구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이 준다, 이 내용이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내용, 업데이트 성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DB 시스템 하나당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10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DB 시스템을 2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자, 파티셔닝을 2개로 쪼갰다고 하면, 자, 그러면 각각 1000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니 결국은 퍼포먼스, 전체 용량 성능은 2000이 되겠죠. 특히 이제 읽기보다 쓰기 성능이 증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트 성능을 증가시킬 때 이 파티셔닝이나 샤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파티셔닝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파티션 방식이 있는데요. 자, 제일 기본적인 이전에 설명했던 방식이 이 범위를 기반으로 한 파티션이죠. 그래서 이제 A부터 M까지, N부터 R까지, S부터 Z까지 이런 형태의 레인지를 줘서 예를 들어 연도별 레인지를 준다 이럴 수 있죠. 2015년, 2014년, 2013년,
1년 이전 이런 형태로 이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레인지에 기반한 파티션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 각 파티션별로 양이 똑같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들어있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양이 이제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 조건을 없애고 적당히 섞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n분의 1로 쪼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시 기법을 사용합니다. 해시 함수라는 것은 보통 DB 자료구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해시 펑션이라는 게 있는 거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해시 펑션을 가지고 적당히 나눠달라 이거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시 함수가 뭐 5부제, 2부제 하는 거 있죠. 자동차 5부제, 10부제 하는 것들 있죠. 끝자리 가지고 뭐 끝자리 오늘이 8이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전체 10개를 10등분해서 8번째 내용 8분의 1 정도 되겠죠. 데이터가. 끝자리가 8이니 엄밀하게 따지면 10분의 1로 안 나뉘죠. 자, 근데 이제 보통 크게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크기인 파티션 10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한테 알아서 적당히 나눠서 파티션을 쪼개주세요. 라고 이제 지정하고 싶으시면 해시 파티셔닝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리스트 기반. 특정한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쪼개달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자세하게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섞어서 컴포지트한 파티셔닝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는 레인지 파티셔닝을 하고 그 안에서는 해시 기법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MySQL에서 지원하는 파티셔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일단 파티셔닝은 MySQL은 5점대 이상부터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이 5.7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최대 파티션 개수가 이렇게 제약이 있네요. 1000개, 102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셔닝은 기본적으로는 전부 동일한 스토리지 엔진을 써야 된다. 자, 뭐 InnoDB나 MyI3 같은 스토리지 엔진을 테이블별로 또는 DB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파티션에서는 각 파티션별로 스토리지 엔진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MySQL 파티션은 외래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텍스트 서치를 지원하는 풀텍스트 인덱스도 파티셔닝을 쓰면 쓸 수 없습니다. 다른 방식을 또 찾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네요. 자,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에 연도를 나타내는 크리에이션 타임 컬럼을 새로 추가하고 이걸 기반으로 파티셔닝 하세요 하는 예제네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사용해서 제일 마지막 컬럼 크리에이션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트 컬럼이네요.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 타입을 가지는 크리에이션 타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alter 명령어 써도 되죠. 자, alter table, add column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티셔닝을 해라 하는 건데 이제 레인지 기반으로 파티셔닝을 하는데 크리에이션 타임에 그 중에서 연도, 이어 값을 이제 따로 빼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파티셔닝을 하라는 건데요. 4개의 파티션으로 쪼개라는 거네요. 그래서 파티션 제로는 2013년 이전으로 데이터,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13년 이후까지 2014년 정보를 P1 파티션에 2015년 데이터를 P2 파티션에 그 이후 정보를 P3 파티션에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파티션으로 쪼개서 관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파티셔닝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카드 테이블에 연도 컬럼을 추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파티셔닝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크리에이션 타임 컬럼을 가지는 비즈니스 카드 레코드를 만들었는데 역시 레인지가 크리에이션 타임의 이어를 기반으로 2013년보다 작은 값은 P1 파티션에 넣고 2014는 P2 그리고 현재 최신 값은 P3 파티션에 넣으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파티셔닝을 나누면 DB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연도 값을 기반으로 어느 파티션에 넣을지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사용자는 뭐 그대로 인서트 명령을 써서 그냥 그대로 쓰면 DB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샤드가 아니라면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기존처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서 뭐 많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판단이 서면 파티션을 쪼갠다든지 추가한다든지 병합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파티션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분할한다든지 병합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제 파티션을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파티션을 이제 예를 들어 뭐 2005년도네요. 2005년도 전 데이터를 가지는 파티션을 새로 하나 추가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alter 테이블에 add partition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파티션, 특정한 파티션 이름을 명시했으니 그 파티션을 드랍해라 이거죠. 그래서 드랍 파티션 해서 이제 파티션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할한다든지 병합하는 걸 이제 언급을 해보죠. 자, 분할한다는 말은 특정한 파티션의 내용이 많아졌다는 거죠. 많아져서 이렇게 파티션 하나가 돼 있던 거를 파티션을 두 개로 또는 이제 그 이상으로 쪼개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션을 분할할 때는 reorganize partition이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alter 테이블에 reorganize partition, P3 파티션을 더 쪼개서 2015년 이전만 가지는 P3 파티션과 그 다음 그 이후 값을 가지는 P4 파티션으로 두 개로 분할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파티션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파티션을 합칠 수도 있죠. 데이터가 얼마 없어서 데이터를 파티션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역시 P2, P3 파티션을 리오거나이즈 하는데 in2가 됐네요. 그래서 P23이라고 불리는 파티션으로 새로 등록해 하면서 values는 이 두 개의 파티션을 합쳐서 표시할 수 있는 2014년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2014와 2013 값을 가진다면 2014보다 작은 파티션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P23이라는 파티션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 P2와 P3은 사라지겠죠. 자, 이번에는 파티션, 샤딩에 이어서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복제라고 하는 거죠. DBMS를 복제한다는 뜻인데 여러 개의 DB 서버, 하나의 DB 서버 외에 여러 개의 DB 서버를 추가해서 하나의 DB 서버의 내용을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DB 서버를 복제해서 동일한 DB 시스템 동일한 DB 내용을 똑같게 유지하는 것을 보통 복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로 나뉘죠. 그래서 DB 내용을 공급해주는 마스터가 있고요. 이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는 슬레이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스터 DB가 슬레이브 DB 쪽으로 SQL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 있죠. 그 정보들을 슬레이브 쪽으로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근데 셀렉트의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죠. 셀렉트 명령어는 DB에 변화를 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업데이트에 이 리플리케이션의 대상에서는 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뭐 삭제한다든지 추가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경우만 마스터에다가 이런 명령을 내리면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가 이제 그대로 이제 변경 사항이 넘어간다는 거죠. 보통 리플리케이션을 설정하려고 하면 CRUD 중에서 CUD, DB 변경은 마스터에만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차를 가지면서 슬레이브로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복제돼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읽기는 마스터 DB에서는 읽기를 쓰지 않고 보통 슬레이브에서 읽기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스터가 A다, 슬레이브가 B다 이렇게 돼 있으면 마스터가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마스터 쪽으로 우리가 CUD
레코드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명령을 A 쪽으로 명령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B 쪽으로 이제 전달되겠죠. 전파되겠죠. 프로포게이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는 슬레이브에서 읽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트리브는 슬레이브에서 읽어라. 자, 이런 구조를 보통 이제 DB 복제 시스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나 이거죠. 동일하게 하나 더 있다고 치죠. 자, C가 있어서 역시 있다고 하면 데이터 추가한다든지 수정 삭제는 마스터 DB에만 하고 나머지는 이 슬레이브에서 한다는 거죠. 읽을 때는 슬레이브에서만 읽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여러 개를 계속 구축하면 읽기만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읽기 시스템이 슬레이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읽기 성능이 올라가겠죠. 리드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웹서버라고 그러죠. 보통 포털 시스템, 네이버나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포털 시스템 있죠. 검색 엔진 같은. 이런 이제 웹서버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것들이 거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웹서버들의 실제 뭐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슬레이브, DB 슬레이브 시스템 중에 한 곳에 접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기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마스터에다가 기사를 올리면 슬레이브 쪽으로 이제 시차를 가지고 데이터가 다 반영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댓글을 단다든지 이러면 이제 댓글은 DB에 라이트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댓글은 전부 뭐죠? 마스터에다가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자, 혹시 이런 현상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슬레이브 읽기 성능은 계속 올릴 수 있는데 업데이트, 라이트 성능은 전혀 올라가지 않죠. 이 마스터 DB에 그대로 이제 읽기가 쓰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라이트 성능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사는 잘 뜨는데 뭐 예를 들어 댓글 접속이 뭐 원활치 않다 이런 메시지가 뜨고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이트 성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로그라고 해서 이진 바이너리 포맷의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마스터에 있고요. 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가 접속해서 이 바이너리 파일을 읽어가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보통 이제 이 구성하는 방식도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SQL 문장이 직접 이제 로그가 남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 SQL 문을 읽어가서 그대로 SQL 문을 다시 복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나? ID를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이제 자연 증가 값이죠. 요 값을 쓴다든지 아니면 시간, 타임스탬프죠. 이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이제 라이트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마스터 슬레이브에 라이팅하는 시간과 슬레이브 컴퓨터 DB에다가 라이팅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이제 다른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SQL 문을 직접 복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우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로우 베이스는 뭐냐? SQL 문장을 수행해서 생기는 뭐 예를 들어 인서트 문이다. 뭐 드랍 테이블 명령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뭐 어떤 DB의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 이거죠. 테이블이나 DB 내용에. 그러면 그걸 찾아서 무슨 줄이 변경됐나 이거죠. 그래서 그 변경된 줄만 이제 라이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위에 있는 스테이트먼트 기반의 SQL 복제문으로는 생기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SQL문에 뭐 테이블이 큰 테이블을 예를 들어 드랍을 했다.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CT 테이블이죠. 우리 예제에서 CT 테이블이 약 4079개의 레코드로 되어 있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을 예를 들어 이제 드랍을 했다. 라고 하면 SQL 명령어에서는 간단하게 뭐 한 줄로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로우 베이스로 쓰면 4079개의 샘플 레코드가 전부 다 복제가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두 개를 섞는 거죠. 그래서 믹스트 방법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경우 내용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면 로우 베이스를 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SQL을 써서 데이터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복제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복제를 실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일단은 MySQL 서버가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되죠. 자, 마스터 한 대, 슬레이브 한 대. PC가 2대 있어야 되나요? 예,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2대 있는 사람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요즘에 이제 가상화나 클라우드라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죠. 보통 VMware라든지, 이런 유의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소프트웨어에다가 뭐 요즘엔 멀티코어, 대부분 CPU가 쿼드코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 PC 기준으로, 요것들을 이제 뭐 코어를 나눠가지고, 2개의 이제 VM을 띄우는 거죠. 가상머신을. 그리고 각각 OS를 또 깔아야 되겠네요. 리눅스를 깔 건지 윈도우에 깔 건지. 물론 뭐 MySQL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주로 리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리눅스에다가 주로 MySQL을 설정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위에다 VMware 같은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라 그러죠. 이 하이퍼바이저 깔고, 자, 여기 같으면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리눅스에 하이퍼바이저를 깔면 VMware 같은 걸 깐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각각 다시 이 위에 VM을 띄우면서 다시 리눅스를 또 깔아야 되죠.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MySQL을 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VMware에서 최소 2개 있다고 했으니 이런 버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니까 당연히 이제 OS를 여러 번 깔아야 되고, MySQL도 여러 번 깔고, 역시 또 설정 파일들,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설정 파일들을 이제 절대로 다 깔아야 되니, 25분의 이 제약 조건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자료를 또 참조해서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인터넷에 찾으셔서 실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로 가장 중요한 자료인 MySQL 레퍼런스죠. 지금 현재 버전 5.7이니 MySQL의 리플리케이션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한글이 아니라고 이제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역시 5.1까지는 한글 자료가 있습니다. 자, 리플리케이션이 5점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리플리케이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URL로 접속해 보시면 한글로 리플리케이션 설정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인터넷에 블로그라든지 각종 다양한 자료가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MySQL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서 실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B의 내용이 클 경우에 여러 시스템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파티셔닝이나 샤딩에 대한 개념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 역정교화 문제라든지 정교화 조인이 어렵다든지 또는 외래키 제약 조건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이제 시스템에 부과돼서 끈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많이 쪼개면 라이트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스템 라이트 성능을 올리기 위해 파티셔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읽기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DB 복제, 리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SQL문이나 이것들을 사용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DB를 여러 개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리드 성능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티셔닝과 샤딩을 사용하고, 그리고 복제까지 결합을 하면 큰 DB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DBMS 시스템을. 자, 이런 형태로 동일한 시스템을 여러 개 구축해 가지고 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보통 스케일 아웃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 아웃 형태로 갈 건지 하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 스케일 아웃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가장 DB 쪽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 샤딩과 리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내용이 좀 어렵다고 대부분의 이제 내용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이게 이제 실제 뭐 포탈 회사라든지 게임 회사라든지 게임 서버를 구축할 때는 이런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예, 실제 이제 현업에 가신다든지 취업을 하신다든지 할 때 예, 유용할 겁니다.